가을비가 조용히 내리는 오후, 윤정이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장례식장의 국화꽃 향기가 아직도 집안에 맴돌았고 조문객들이 남긴 음식들이 냉장고에 가득했지만 정희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다. 67세의 정희는 지난 5년간 투병 생활을 하는 남편을 간병하느라 자신의 삶을 잊고 살았다. 이제 그마저 떠나고 나니 남은 것은 텅 빈 집과 깊은 정적뿐이었다. 거실 한편에는 남편이 즐겨 앉던 안락 의자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정희는 그 의자를 바라보며 지난 40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다. 첫사랑 민호를 잃고 상심에 빠져있던 25살의 자신에게 다가온 남편. 그는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정희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민호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렀다. 정희는 문득 젊은 시절 꿈꿨던 화가의 길을 떠올렸다.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첫 개인전을 준비하던 중 민호를 만났고 그와 함께 유럽 여행을 꿈꾸며 그림을 그렸던 날들. 하지만 민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모든 꿈도 함께 묻혀버렸다. 정희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화구를 꺼냈다. 붓과 물감들이 모두 굳어 있었지만 캠퍼스 한켠에 남아있던 미완성 그림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40년 전 민호와 함께 그리던 풍경화였다. 바다와 언덕, 그리고 그 위에 피어있는 들꽃들. 정희는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진짜 삶을 유예해왔는지 깨달았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다. 정희는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책들과 서류들 사이에서 익숙한 필체로 쓰인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남편의 손글씨였다. 편지 봉투에는 정희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언제 쓴 것인지 날짜는 6개월 전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본 정희는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여보, 내가 먼저 떠나게 될 것 같아서 이 편지를 써둡니다. 당신이 나를 돌보느라 포기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특히 젊은 시절 함께 가고 싶어 했던 그 시골 마을 여행 말이에요. 기억하나요? 우리가 신혼 때 잡지에서 본 그 아름다운 마을. 당신은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했었죠. 편지는 계속되었다.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원리촌. 주소를 적어두었으니 꼭 가보세요. 못다한 여행을 혼자라도 떠나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다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정희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오열했다. 남편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다. 동시에 4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살았는지도 깨달았다.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이제야 찾아온 자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날 밤 정희는 인터넷으로 원리촌을 검색해 보았다. 작은 산골 마을이었지만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전통 한옥들이 어우러진 곳이었다. 정희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으며 결심을 굳혔다. 이번 주말 그곳으로 떠나기로 했다. 서울에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원리촌은 정희의 상상보다 훨씬 아름다웠다. 단풍이 물든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마을은 마치 그림 속 풍경 같았다. 정희는 작은 민박집에 짐을 풀고 마을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마을 어귀의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정희는 우연히 한 남자와 마주쳤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깊은 눈빛과 온화한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그는 정희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서울에서 오셨나 보네요. 이런 시골까지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강태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 살아온 사람이었다. 부모님이 물려준 작은 농장을 혼자 운영하며 살고 있다고 했다. 정희는 남편의 편지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저 여행 삼아 왔다고 대답했다. 태수는 정희에게 마을의 명소들을 하나씩 소개해 주었다. 천년된 느티나무,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돌다리, 그리고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까지. 정희는 태수의 안내를 받으며 마을을 거닐었다. 오랜만에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의 소리만 들으며 걷는 기분이 새로웠다. 언덕에서 바라본 마을 전경은 정말 아름다웠다. 정희는 무의식 중에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 참 좋겠다고 중얼거렸다. 태수는 그 말을 듣고 정희에게 화가인지 물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옛날에 그림을 그렸었다고 대답했다. 태수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정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들은 그렇게 첫 만남을 가졌고 정희는 며칠 더 머물기로 마음먹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 때문이었다. 정희가 원리촌에 머문 일주일이 지났다. 마을에서는 가을 수학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고 정희도 자연스럽게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축제 준비를 도왔다. 태수는 언제나 정희 곁에서 마을 일을 설명해주고 도움을 주었다. 축제 당일 정희는 태수의 부탁으로 축제 현수막에 들어갈 그림을 그려주기로 했다. 오랜만에 붓을 잡은 정희의 손은 처음엔 떨렸지만 점차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을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넣으며 정희는 잊고 있던 창작의 기쁨을 다시 느꼈다. 정말 그림을 잘 그리시네요. 40년 전 그 실력 그대로군요. 태수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정희는 붓을 멈췄다. 40년 전이라는 표현이 묘하게 구체적이었다. 정희는 태수를 유심히 바라보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다. 축제가 끝난 후 정희는 태수의 집에서 차를 마시게 되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태수의 집은 검소하지만 정갈했다. 화장실을 찾아 복도를 지나던 정희는 태수의 방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벽에 걸린 액자 속에는 20대 시절의 정희 사진이 있었다. 민호와 함께 찍은 사진에서 민호 부분만 잘라낸 채로 정희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어떻게 태수가 자신의 사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왜 40년 전의 일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을까? 정희는 조용히 방을 나와 태수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차를 마시는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태수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정희에게는 그의 모든 행동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 분명히 둘 사이에는 알려지지 않은 과거의 연결고리가 있었다. 정희는 며칠 동안 태수를 피했다. 사진을 본 충격 때문에 어떻게 그에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태수는 정희의 변화를 눈치챘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정희가 머무는 민박집으로 찾아왔다. 제가 뭔가 실수를 했나요? 갑자기 피하시는 것 같아서요. 태수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정희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제 사진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그것도 40년 전 사진을요.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정희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말씀드려야 할 때가 왔군요. 정희 씨, 저는 민호의 절친이었습니다. 강태수, 민호가 늘 태수 형이라고 부르던 그 사람이에요. 정희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민호가 늘 이야기하던 태수 형이 바로 이 사람이었단 말인가. 민호가 사고를 당한 그날 밤 마지막으로 제게 전화를 했어요. 형, 정희에게 프로포즈하려고 해요. 반지도 샀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죠.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40년 동안 제가 그를 말리지 못한 걸 후회하며 살았어요. 민호가 그렇게 사랑했던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늘 궁금했고 걱정했어요. 그래서 가끔 서울에 올라가 멀리서나마 당신을 지켜봤었죠. 결혼하시는 모습도 행복해 보이는 모습도 봤어요. 정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와 놀라움 그리고 이상하게도 위안이 동시에 밀려왔다. 태수가 40년 동안 품고 살아온 죄책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정희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태수가 민호의 친구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 자신을 지켜봐 왔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따뜻했다. 태수의 죄책감도 이해가 되었다. 젊은 시절의 태수였다면 친구를 말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그럴 수 없었을 것이다. 정희는 태수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서로에게 솔직해지기로 했다. 사실 저도 40년 동안 민호를 완전히 잊지 못했어요.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민호가 있었죠. 정희의 고백에 태수도 마음을 열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시절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민호 사고 이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 살았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태수는 자신도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걸 털어놓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조금씩 가까워졌다. 함께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며 과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희는 태수와 있을 때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태수 역시 정희와의 대화에서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온 과부와 마을의 총각이 자주 어울린다는 이야기였다. 대부분은 좋은 뜻에서 하는 이야기였지만 일부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정희는 이런 소문들이 부담스러웠다. 자신 때문에 태수가 마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는 것도 미안했다. 서울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다. 태수는 정희의 고민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먼저 말을 꺼내지는 못했다. 서울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정희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날 밤 남편의 유품을 다시 한번 확인하던 중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다. 이번에는 가장 최근인 한 달 전에 쓰인 것이었다.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은 정희를 더욱 놀라게 했다. 정희야, 혹시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원리촌에서 특별한 인연을 만났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강태수라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몇 년 전 우연히 만났죠. 그는 당신과 민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4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편지는 더욱 놀라운 내용으로 이어졌다.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민호의 죽음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그리고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도 했죠. 정희야, 제가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민호도 함께 사랑했어요.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가슴에 깊이 박혔다. 너의 행복을 가로막는 건 나의 뜻이 아니었다. 남은 인생을 당신답게 살아가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것도 축복이에요. 저는 당신이 웃으며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이해하고 배려해왔다는 사실에 감동받았다.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과거에 매여 살았는지도 깨달았다. 67세의 나이에도 아직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도 되는 것일까?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다.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가야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곳에 더 머물고 싶다는 목소리가 들렸다. 8장.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예정보다 일찍 일어나 태수를 찾아갔다. 태수는 농장에서 늦가을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정희의 모습을 본 태수는 놀라며 작업을 멈추었다. 오늘 서울로 돌아가시는 거 아니었나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정희는 남편의 두 번째 편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태수는 정희의 남편을 만났던 일을 기억해냈다. 그때 남편이 했던 말들이 이제야 이해되었다. 태수 씨, 저희 이렇게 만난 게 우연일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마 민호가 우리를 만나게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정희 씨 남편분도요. 정희는 태수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저 서울로 돌아가지 않을게요. 아니, 돌아가더라도 다시 올게요. 이곳에서 그림을 그리며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다. 태수 씨와 함께 하고 싶어요.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희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정희 씨가 있으니까 이 마을이, 이 집이 더 따뜻해 보여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67세와 68세,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했다.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그 아픔까지도 함께 품고 살아가기로 했다. 봄이 되자 정희는 마을에 작은 화실을 차렸다. 서울집은 정리하고 원리촌에 완전히 정착했다. 태수와 함께 농장 일도 도우며 틈틈이 마을 풍경을 그렸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두 사람을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정희의 그림 실력이 알려지면서 도시에서 그림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도 생겼다. 어느 봄날
정희는 민호와 처음 만났던 날을 기념해 벚꽃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태수와 함께 그 그림 앞에서 조용히 민호를 추억했다. 이제 그들에게 과거는 아픔이 아닌 소중한 추억이 되었고 현재는 감사한 선물이 되었다. 67세에 다시 피어난 사랑의 꽃은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웠다.